이건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야. 고작 일주일 전에 말이야.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해.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버지의 고향은 지금 집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한대. 사실 나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으셨거든. 아니, 못 간다고 해야 하나? 벌써 15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농촌이라더라. 고등학교 땐 도시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고, 가끔 방학 때에만 오토바이를 타고 자주 놀러 오셨다고 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다고. 아버지가 놀러 오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대. 그때에도 아버지는 봄방학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에 놀러 가셨다고 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시 집을 비우셨나봐.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햇살이 좋고 따뜻해서 툇마루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대. 누워서 잠이 들랑말랑 할 때쯤 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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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기계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다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대. 이게 무슨 소리지? 밖에 어린애들이 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마당 울타리 위로 모자 하나가 보였다는 거야. 누가 울타리 위에 놓고 간 건가? 하고 생각하는 찰나 모자가 움직였대. 누가 올려놓고 간 건 아니었지. 그 상태로 모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울타리가 갈라진 틈으로 그 모자를 쓴 사람이 보였다고 해. 어떤 여자였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울타리가 갈라진 틈 곁눈질로 나를 보던 어떤 여자. 아버지는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상함을 느꼈대. 그리고 갑자기 오싹해졌다는 거야. 마당의 울타리는 2m가 넘는 높이였거든. 울타리 넘어서 모자가 보일 정도면 대체 키가 얼마나 큰 거지? 그렇게 다시 그 여자를 쳐다보았을 때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어느샌가 사라졌다고 해. 포포포 하는 소리도 점점 들리지 않았고, 여장을 한 키 큰 남자인 건가? 분명 틈으로 보인 건 여자인 것 같았는데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그래도 아버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 아버지는 아까 봤던 키 큰 여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대. 울타리보다 키가 크고 포포포인가?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 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제서야 반응을 보였대. 움직임을 멈추시고 아버지에게 급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대. 마치 화가 난 듯이. 언제 본 거냐? 어디서 본 거냐? 울타리보다 얼마나 컸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뒤돌아 어딘가에 전화를 걸으셨다고 해. 문 때문에 전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생각하셨대.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시더니 오늘은 자고 가라. 오늘 돌려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더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여자를 본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였나? 어안이 벙벙하셨다고 해.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하시며 유아 씨를 데려오신다고 트럭을 몰고 나가셨대. 아버지는 할머니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 네가 팔청님의 마음에 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팔청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키가 큰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름 그대로 키가 8척이 넘는다더라. 그리고 포포포포 하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웃음소리를 낸다고 해. 보는 사람에 따라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예복을 입은 노파일 때도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일 때도 보이는 모습은 달라도 키가 큰 여자가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낸다는 건 같다고 하셨대. 아주 옛날 어떤 여행자에게 시여 이 마을에 왔다고 하는데 우연한 계기로 마을의 동서남북에 있는 불상으로 인해 밖으로는 못 나간대. 팔청님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며칠 내로 죽는다고 하셨다는 거야. 당연히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팔청님이 나타난 건 15년 만이라고. 왜 아버지 앞에 나타난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아버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 현실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잠시 뒤 할아버지는 어떤 노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대. 그 노파는 아버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부적 하나를 넘겨주셨대.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2층에 올라가 무언가 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따라다니셨대. 심지어 화장실 문도 못 닫게 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흘렀을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부름에 2층 방으로 올라갔고 그곳엔 무당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었대. 창문은 모두 신문지로 갈아져 있었는데 그 위로 부적이 붙어 있었고 내 방구석에는 소금이 놓여 있었다더라. 또 나무 상자 위에 불상이 놓여 있고 요강 2개가 놓여 있었대.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나도 할아버지도 너를 부르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너 스스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대. 부적을 꼭 품에 넣어두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방에서 나가셨대. 아버지는 혼자 방에 남아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대.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 1시쯤 일어나셨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한 찰나 창문에서 소리가 들려왔대. 콩콩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대.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는 갑자기 겁을 먹었고 바람소리이길 바라며 이불 속에 들어가셨대.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 얘야, 무서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버지는 무서운 마음에 문 쪽으로 다가가셨다고 해. 그때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셨다더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대. 왜 그러니? 이쪽으로 와도 된단다. 아버지는 이 목소리가 할아버지가 아닐 거라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드셨다더라. 무언가 소름이 끼쳤다고 해야 하나? 온몸에 닭살이 돋았대. 그리고 방구석에 있는 소금을 바라보았는데 윗부분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는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불상 앞으로 가 부적을 쥐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 포포포 포포 포포 포포포.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웃음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결국 아침이 찾아왔다고 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전 7시 8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대. 그리고 방구석의 소금을 쳐다보았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셨대. 소금은 아까보다 훨씬 거의 하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변해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는 문을 열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노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오셨다고 하더라. 할아버지는 재빨리 아버지 손을 잡고 마당으로 가셨고 9인승짜리 벤에 태우셨다고 해. 몇 명의 아저씨들이 함께 탔는데 아버지를 가운데 두고 모든 방향을 막았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보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계속 눈을 감고 있거라.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옆에 탄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당부하셨대. 할아버지가 모는 트럭을 따라 배는 움직였고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고 해. 그리고 잠시 뒤
아저씨들은 동시에 무슨 연불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대. 또 그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부적을 두 손에 꼭 쥐고 아래를 쳐다보았대. 그러다가 살짝 실눈을 뜨고 밖을 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눈에 보인 건 하얀 원피스. 차를 따라오며 머리를 내려 차 안을 쳐다보려고 하는 하얀 원피스를 보았대. 아버지는 다시 눈을 질끈 감으셨고 잠시 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얼마나 움직였을까? 빠져나왔다. 옆에 있던 아저씨의 말에 연불을 외는 소리도 끝이 났다고 하더라. 다행이라며 서로 안도하는 모습에 아버지도 눈을 뜨고 차 밖으로 나오셨대. 그 노파는 아버지에게 부적을 보여달라며 다가오셨고 아버지는 부적을 보고 흠칫 놀랐다고 해. 부적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노파는 아버지에게 새 부적을 주셨대.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기숙사로 바로 돌아오셨대. 나중에 근처 이웃이 오토바이를 가져오셨는데 예전에 할아버지의 친구가 팔청님의 마음에 들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해주셨대.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는 마을에 오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당부하셨대.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셨던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냐고? 얼마 전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할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으셨대. 팔청님을 못 나가게 막던 불상이 부서졌다고. 우리 집 방향의 불상이. 검은 손자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아직 계시지만 할아버지와 유아라는 노파는 이미 돌아가셨대. 아버지는 장례식에도 찾아가지 못했다고 슬퍼하셨지만 진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예전에 본 키 큰 여자 팔청님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무언가 하지 않지만 계속 웃기만 하고 있단다. 혹시 모르니 너에게 이 부적을 줄 테니 가지고 있으렴. 가끔 팔청님이 너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서 말이야. 혹시 무언가가 보이더라도, 혹시 무언가가 들리더라도 쳐다보지 말고 듣지 말아라.